안녕하세요. 행복합시다. 시즌 3 저희 45번째 테마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산 집행에서는 두 개가 중요해요. 집행할 때는 통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이 바뀌면 신축성 있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이 신축성 유지 방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잠깐 보세요. 이거 좀 늘려볼게요. 우리 여기는 이제 재정 통제를 위한 거죠. 통제를 위한 거. 지난 시간에 한번 했는 것 같아. 지난 시즌에 했는데 뭐 배정, 재배정, 예타, 지출 원행에 대한 통제하는 거고 회계 기록, 보고, 정원 보수 통제하는 거고요. 계약의 통제,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통제, 총사업비 관리 이런 건 다 통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통제를. 이거 통제를 위한 건 지난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있다라고 한번 정도 보시고 지금도 한번 눈에 한번 봐주세요. 뭐 진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했기 때문에 한번 보라고 일단 가져온 겁니다. 요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신축성을 위한 거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통제를 위한 거냐 신축성을 위한 거냐 이렇게 나오니까 특히 여기서는 배정, 재배정, 총섭비 이게 통제다라는 걸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요. 보고하는 건 다 통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건 눈에 보셨죠? 그 다음 바로 이제는 요걸 지우고 신축성 관련된 건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는 신축성이니까 오케이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갑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축성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 이렇게 한정성 원칙에 혹시 예외하세요? 한정성 원칙에 딱 정해진 거를 예외로 봐주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다 신축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정성 원칙 예외 관련된 건 다 신축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도리 있게 해주는 것. 자 이제 이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이라는 건 여러분 알죠? 장관항 입법 과목끼리의 상호 융통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 과목 간의 상호 융통 국회 의결이 필요하죠? 국회 의결하고 기재부장관에 우리 승인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 기관 간 장관한끼리 이용이 안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회 의결 거치고 그 다음에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오오 이용 입법 과목 의결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용이라는 거는 행정 과목 간의 상호 융통이에요. 그러니까 세항목 간의 상호 융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관항, 세항, 목이잖아요. 장관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 이렇게인데 세항, 목 간에는 이제 국회 의결 없이 기재부 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용이다. 그래서 이용과 전용을 또 많이 비교하시죠. 요걸 두 개를 엮어서 시험 문제를 좀 많이 내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용 같은 경우 또 장관항 바꾸는 거라서 전용도 세항, 목 간에 바꾸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신축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돈이 계좌이체 시키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정부조직법에 바뀌어가지고 돈을 넘기는 거예요. 정부조직 개폐 시 꼭 이 말이 나와요. 정부조직의 개폐 시 예산의 책임 소재 변경. 그러니까 만약 여가부가 없어진다 그럴게요. 여가부가 없어지고 그 내용이 보건복지부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여가부 한 일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쉽게 말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한테 야 돈 넘겨라고 합니다. 이체해줘. 그럼 이체하는 거예요. 국회 의결은 필요 없고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회 의결은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이란 건 돈을 원래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딱 써야 돼요. 여러분 딱 써야 되는데 그걸 이제 2월을 지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2월 하는 거. 그래서 2월 하는 거 자체가 돈을 넘기는 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신축성입니다. 명시 2월은 우리가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회 승인도 필요하고 국회가 승인했으니까 재차 2월도 가능해요. 그런데 사고 2월은 예기치 못한이라고 딱 단어가 나요.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터졌어요. 그래서 돈을 넘기면 승인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고니까. 그러니까 재차 2월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넘길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신축성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여러분 비상금이죠. 비상금. 자 예산을 지출하는 건데 이거 같은 신축성이죠. 예비비. 그래서 초과 지출 충당하기 위한 거다. 일반 예비비는 이제 일반 회계의 1% 이내로 편성합니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는 국회 의결 필요하고 지출은 일단은 쓰고 나서 사후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는 우리 일반 회계 1% 이내로 편성할 수가 있는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는 편성해야 된다. 중앙정부는 지방 편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편성해놔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 장관이 책임을 관리를 하고 왜 총액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설치는 당연히 뭐 예비 얼마다 국회를 하지만 쓰고는 쓰고 나서 기본적으로 사후 승인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1년에 공사 끝내야 되죠. 계속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수년도에 요한한 대규모 공사에 수년간 지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5년 동안 기본적으로. 근데 플러스 5년 또 연장 가능하죠. 그래서 수년에 요한한 대규모 공사에 수년간 지출 예외적으로 10년 필요시 국회 의결을 거쳐 연장 가능. 그 다음에 연부액은 이거예요.
만약에 쉽게 해서 5년 동안 1,000억이다. 그럼 매년 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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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이다. 그럼 이 연부액은 200억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계속비로 만약에 5년에 1,000억이다. 이게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부액은 다시 국회 의결을 거치고 쓸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국고 채무 부담행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거, 빚 내는 거예요. 빚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신축적인 겁니다. 그래서 법률, 세출 예산 계속비 외에 정부가 채무 부담을 하는 거는 국회 의결은 당연히 필요하죠. 지출권을 그러니까 빚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빚을 냈다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빚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신축성. 통제는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건 통제인 거예요. 딱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빚낼 수 있는 거는 신축성인데 빚낼 때 국회 의결 거쳐라. 이거는 이제 통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입 대책비를 초과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수험생이 지금 같으면 10만 명이 우리 구급 시험을 보는데 근데 갑자기 15만 명이 본대요. 그럼 경비가 탁 증가하죠. 추가로. 그러면 추가로 들어온 수입으로 채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출이 수입을 대체할 때 수익금을 직접 대체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완전성 원칙, 예산 총계지 원칙의 예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빠 나 내년에 나 다음 달에 학원 가야 되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돈은 필요해요. 그럼 아빠가 얼마 필요하니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100만 원을 걸어 놓을 테니 여기서 이제 네가 학원 가고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도리가 있는 거죠. 총액 계상입니다. 모든 총액으로 계상한다. 올려놓는다. 세부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총액으로 예산을 계산한다. 총액 계상 예산 제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역시 신축성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 지출의 특례죠. 정상적인 지출 방식 택하지 않는 수입 지출 특례. 이게 뭔지 한번 보세요. 원래 지출 같은 경우도 한번 보고 수입도 한번 보시면 이제 수입 같은 경우도 이제 끊어서 받거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 같은 경우도 잘 보세요. 물건을 제가 만약 100억 주고 산다고 해요. 그럼 물건이 오고 나서 100억을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큰 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럼 오케이 물건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선수금을 일단 20% 줄게. 그럼 만약 1,000억 같으면 200억 주고 중도금 300억 주고 그 다음에 막 잔금 500억 친다. 이런 식으로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입도 이제 끊어서 받아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에 좀 특례가 있다. 이것도 다 신축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추경입니다. 예산이 끝나고 나서 필요하면 추가 형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역시 신축성이고요. 긴급 배정과 재정 긴급 명령. 자, 긴급 배정이라는 거 보세요. 우리 2000 배정을 하잖아요. 배정은 신축성인데, 자 만약에 쉽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를 할게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기 만약에 쉽게 말해서 뭐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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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이렇게 400억이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죠. 그 전년도 땡겨서 미리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긴급 배정인 거예요. 긴급 배정. 뭐 단계 배정 이런 것도 있죠. 그건 나중에 한번 또 배정할 거고요. 근데 일단 배정이라는 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통제인데 긴급 배정은 땡겨서 주는 거라서 이건 신축성이에요. 그 다음에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같은 경우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재정긴급 명령권 같은 경우는 국회 승인 안 받아요. 바로 사전 승인 안 받고 나 사후 승인을 받거든요. 사전 의견 안 받고 그런 것들 다 신축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많죠. 우리 일단 이건 너무 한번 그래도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통제 방안과 신축 방안을 꼭 한번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 집행의 죄송합니다. 자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여 예산 집행자로 하여금 보다 예산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 예산 집행의 장치로 보기 그러니까 신축성이 아닌 것은 그럼 통제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통제되는 걸 찾아라 라는 거예요. 통제. 그러면 계속비 신축성 맞습니다. 오케이.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통제죠. 오케이. 그러니까 배정된 금액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거고 또 배정된 범위 안에서 재배정도 할 수 있는 거고 재배정된 범위 안에서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통제다라고 하셔야 돼요. 이용, 전용, 이체, 이월 얘들 다 신축성이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라고 가셔야 됩니다. 이체란 요건 이런 정리도 그대로 보시면 돼요. 제가 해볼게요. 이체란 정부 조직 등에 관련 법령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 권한에 관한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을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는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라는 말이 꼭 나옵니다. 그 이체고 맞습니다. 자 전형은 입법과목간의 융통이에요. 행정과목간이에요. 이게 틀렸네요. 입법이 아니라 행정과목간의 융통입니다. 새 항목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행정과목간의 융통인데
중앙어세 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새 항목 오케이 행정 과목이죠.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것만 행정 과목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월 당해 연도 예산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2월이다라고 보시면 2월 상품 알잖아요. 2월 상품 옷 같으면 계속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랑 완성이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지출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수년간 여기서 수년간 지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비는 신축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OX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출 예산은 장관항은 행정 과목으로 예산의 이용이 가능하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뭐예요? 장관항. 여러분, 한번 갑니다. 장관항은 행정 과목이 아니라 무슨 과목이에요? 입법 과목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입법 과목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다. 원칙은 안 되는데 국회 사전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해요. 행정 과목 아닙니다. 입법 과목입니다. 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정부 조직 등에 대한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해 끝났네요. 그 직무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 변동하는 것은 2월이에요. 이체해요. 돈을 이체해야 되겠죠? X 되겠습니다. 돈을 뭐해라? 이체해라 라고 하셔야 되죠. 자, OX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명시로 딱 없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없다. 자, 이제 키워드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모는 세항목 간의 융통을 의미하며 중앙관세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부의 승인을 얻어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세항목 간의 융통이에요? 이용이에요? 전용이에요? 전용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전용이다. 됐나요? 그 다음에 정부 조직 간에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오케이.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예요. 이건 뭐예요? 이체다 라고 하셔야 돼요. 이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체. 오케이. 키워드 머릿속에다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3번 뭐면은 당일 회계연도 예산을 차년도 예산, 다음 연도 차년도 이 키워드네요. 뭐예요? 이체 말고 2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신축성 유지, 통제, 집행예산을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한번 탁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받는 통제 방안과 우리 신축성 유지 방안을 머릿속에 탁 꼭 넣어두세요.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행복합시다. 시즌3 45번째 테마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